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의 책 읽는 삶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루이스는 독서가 몸에 배어 있었고 몰입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 채 정독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독서는 고결한 소명이자 끝없는 만족의 출처였다고 합니다. 또 취미이자 자신의 직업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독서와 글쓰기는 루이스의 인생에 있어 삶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에 열심인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고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그 공동체의 사람들도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데요. 루이스의 보편적인 독서 활동에 대한 조언과 견해를 이 책에서는 엮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독서 모임 회원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고 책을 자주 읽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왜 하는지를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나오는 루이스의 대답이 모든 애독가, 독서가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과 상상력,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타인의 상상력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한다는 책 속의 문장이 와닿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확장해 나가려고도 하고 자기의 자아를 강화하려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아를 벗어버리고 편협성을 바로 잡으려는 2차적인 충동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을 하게 되면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는데 나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을 빌려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책을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세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책의 저자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기에 책을 낼 수 있는지,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 등을 책을 쓴 저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의 독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맞다고 루이스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독서가라면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은 즐겁고 독서 활동 자체를 중시하고 내 삶을 바꿔놓은 책들을 꼽을 수도 있고 읽은 내용을 계속 반추하고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도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는 2번, 3번, 4번 그 이상도 보는데요. 사실 책은 2번 이상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읽었던 책도 읽었나 생각을 하게 되고 몇 페이지를 읽어야지만 읽었던 기억이 나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한다고 합니다. 이런 책은 죽은 책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똑같은 책을 10번, 20번, 30번도 읽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책을 다시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애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만 하는 순간이나 잠이 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책을 읽는 시간을 내고 조용한 환경을 찾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을 박탈당하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후쿠하라 마사히로의 세계 1% 철학 수업 등이 제 삶에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독서가, 애독가는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은 책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소설이든 수필이든 시든 책을 읽고 무언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말을 하기도 하며 그 내용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독서가라고도 합니다.
저 역시 마지막 내용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이 변화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바꿨던 독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이스는 동화가 아이들만의 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루이스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이들만 즐기는 동화는 부실한 동화라고 하며 좋은 동화는 평생 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은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음료수만 즐길 수 있었다면 성인이 된 후에는 술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즐기는 것이 하나였으나 이제는 두 개가 됨으로써 더 풍요로워졌다고 루이스는 이야기하는데요. 음료수를 즐기던 내가 술만 즐기게 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동화를 좋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동화도 좋아하고 그 밖에 다른 장르, 문학, 다른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이며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동화를 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화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며 마음과 머리의 양식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루이스는 역사 공부와 문학 공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주로 공부하지만 문학 수업은 그 문학이 쓰여진 시대를 유람하게 하여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를 배우면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되어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루이스는 문학을 다루는 수업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반박하지 못한다고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읽는 책에서는 고서를 읽으라는 조언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논어, 손자병법, 성경 등을 읽으려고 저 역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고서는 전문가만 읽고 아마추어는 현대 서적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세상에 만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부족하여서 과거의 철학자, 현자, 학자들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고서를 번역하거나 각색한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루이스는 직접 지식이 간접 지식보다 습득 가치가 높고 습득하기도 훨씬 쉽고 즐겁다고 합니다. 저 역시 때로 읽는 책, 철학이나 동양 사상을 각색한 책들을 보면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고서를 직접 읽어보면서 현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서는 이 시대 특유의 과오를 바로잡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점에서도 현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과거와 지금이 극과 극인 줄 알았으나 비슷한 맥락이 많다는 것을 고서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면서도 단어를 죽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책에서는 부풀리거나 장황한 말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단어를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감되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가지고 찬반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색을 이야기하는 단어도, 단순히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단어도,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단어도 찬성과 반대, 더 나아가서는 좋다, 나쁘다 등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예시로 나온 미성년과 최신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각각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고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단어를 죽이고 있다고 하며 은어 비속어뿐 아니라 단어의 원래 의미를 자꾸 퇴색시키고 찬반, 좋고, 나쁨, 옳고, 그름과 같이 단어를 자꾸 바꾸어서 사용하려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책을 맛나게 읽기 위해서 책의 맨 뒤쪽 빈 페이지에 지도를 그리고 인물 계보를 한두 개의 도표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밑줄을 쳐둔 문장들을 모아 색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독서를 즐겼다고 하며 따분한 책도 이렇게 읽으면 무언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즐기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책을 쓰거나 브런치, 블로그 등의 자기만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만의 문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려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만전을 기해 정확하게 그것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려는 말을 독자가 처음에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하는데요. 저 역시 공감이 되었던 것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만 알고 있는 용어를 쓰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에서도 독자분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문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책을 쓸 때 쉬운 단어로 풀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책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루이스 역시 독자가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합니다. 글쓰기를 양떼를 몰고 길을 가는 것으로 비유했으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독자는 당연히 열려있는 길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신발은 신고 있어도 느껴지지 않는 신발처럼 좋은 독서는 조명이나 인쇄 상태, 맞춤법 따위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이 책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말 독서를 좋아하고 애독가라면 그 옛날 호롱불에서도 책을 읽었던 것처럼 제약 없이 자신이 읽고자 하는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끼는 뿌듯함도 있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시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는 지금의 세상 등을 경험하기에는 책만한 도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시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놀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지만 삶의 일부를 책에 할애하는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시간들이라고 저 역시 확신하며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책 읽는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